여러분의 몸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을 때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고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더운 날 후에 땀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다른 냄새, 이상한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절의 심각한 감염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감염은 며칠 만에 무릎, 고관절, 어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보내는 이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의학에서는 관절 감염의 징후가 극심한 통증, 부종, 발적, 발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감염이 이미 심각해졌을 때 세균이 이미 내부에서 연골을 파괴하고 있을 때의 징후입니다. 의사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 침입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냄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중요한 경고이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감염을 생각하면 열, 통증, 고름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냄새에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놀라운 소통 기계입니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냄새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이미 냄새를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당뇨병이 단 냄새의 호흡을 유발하고 간 문제가 특징적인 냄새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망문문절이라 하여 냄새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과학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절 감염도 고유한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이 매일 보내는 신호를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현상 뒤에 있는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왜 이 신호가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액에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액은 관절을 윤활하고 보호하는 액체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액은 맑고 무균입니다. 하지만 세균이 이곳에 도달하면 상황이 빠르게 변합니다. 이러한 세균 중 일부, 특히 혐기성 세균, 즉 산소 없이 사는 세균은 대사의 부산물로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특징적인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관절 주위의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 심지어 전체적인 체취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학과 정형외과 교과서는 분명합니다. 관절액의 악취는 혐기성 감염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임상지침에 있습니다. 의대에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환자들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절 감염에서 가장 흔한 세균은 황색포도 상국균으로 절반 이상의 사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연쇄상구균, 그람 음성 강균, 박테로이데스 같은 혐기성 세균도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세균은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지만 많은 것들이 특징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정형외과 의사나 류마티스 전문의가 관절 천자를 수행하고 나오는 액체에서 악취를 맡으면 심각한 감염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냄새가 때때로 천자전의 피부를 통해 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처럼 표면에 가까운 관절에서 그렇습니다. 이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은퇴하셨고 평생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강하고 활동적인 분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어 메트포르민을 제때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3번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십니다. 가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도 하십니다. 자녀 셋과 손주 6명이 있고 주말에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바둑을 가르치는 것을 즐기십니다. 활력이 넘치는 분으로 건강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고 항상 자신이 아직 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간단해 보이는 불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약간 붓고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별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약 4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과로했다고 생각하셨고 산책에서 너무 많이 걸었거나 울퉁불퉁한 곳을 밟았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날씨 변화 때문에 오래된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소염제를 드시고 나아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심지어 밤에 잘 때 은근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기로 결정하셨는데 본인의 의지보다는 아내분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자주 그러시죠. 자신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 머릿속에 빨간 경보를 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제 냄새가 다르다고 해요. 저녁에 바지를 벗으면 다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땀 냄새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좀 시큼하고 썩은 것 같다고 해요.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그러시니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진찰대에 눕게 하고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만지면 약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응급 상황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소염제를 처방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냄새에 대한 정보가 저를 다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작은 정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무릎 천자를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액체를 봐야 합니다.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천자요? 선생님,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요. 정말 필요한가요? 바늘을 무릎에 넣는다고요?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내분이 알아차린 그 냄새가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요. 관절 천자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술의 기술적 용어입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바늘을 관절에 넣어 액체를 뽑아냅니다. 액체가 나왔을 때 즉시 맡았습니다. 악취, 특징적인 냄새였습니다. 액체는 탁하고 노르스름했으며 세균 감염에 틀림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진단이 확실해졌습니다. 긴급히 검체를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이미 정맥 항생제를 시작했습니다. 배양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화농성 관절염, 이것이 관절 감염의 이름인데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치료 없이 지나가는 매 시간은 더 많은 연골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황색 포도 상국균, 이 유형의 감염에서 가장 흔한 세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10일 동안 입원하여 정맥 항생제를 받고 무릎을 배액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관절을 살렸습니다. 퇴원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아내가 그 냄새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소염제 먹고 저절로 낫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내가 제 무릎을 살렸어요. 예, 지금 받고 계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관절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관절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영상이 알아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화농성 관절염은 매년 10만 명당 약 5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 보이지만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일어나면 파괴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왜 냄새가 다른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균이 관절에 들어가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찾습니다. 따뜻하고 습하며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정상적인 관절액은 무균입니다. 세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도달하면 혈액을 통해 다른 부위의 감염에서 전파되었든 근처의 상처나 외상을 통해서든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식과 대사 과정에서 세균은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특징적인 냄새를 가진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관절 주위의 조직을 투과하여 피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눈에 보이는 부종, 발적, 고열은 보통 감염이 더 진행되었을 때 면역 체계가 이미 강한 염증 반응을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냄새는 그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막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서요, 몸이 발동시키는 조기 경보와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땀이라고 생각하고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감염이 이미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채취 변화가 관절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은 혈액에 축적되는 케톤 때문에 호흡과 땀에서 달거나 과일 같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는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암모니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문제는 대사 변화로 인해 곰팡이 냄새나 마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소변에서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일부 약물도 땀과 채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생제, 일부 고혈압약, 심지어 비타민 보충제도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 특정 조합입니다. 냄새 변화와 관절 불편함, 아무리 가벼워도요, 부종, 국소열감, 관절 움직임의 어려움,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이 조합은 빨간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냄새 하나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관절 불편함과 함께라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채취의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나요? 가까운 사람이 뭔가 말한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농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음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감염과 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박 선생님은 당뇨병 환자셨고 이것이 그의 사례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 이러한 질환은 이미 관절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 억제제는 신체의 방어력을 낮춥니다. 셋째, 최근에 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이 있는 사람. 인공관절은 세균이 정착하고 번식할 수 있는 이물질입니다. 넷째, 상처나 피부 감염이 있는 사람. 작은 긁힌 상처라도요. 피부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관절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60세 이상인 사람.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져서 다양한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위험 그룹에 해당하시면 새로운 관절 불편함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체취 변화가 동반되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 진단은 치료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절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소염제를 먹고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염제는 증상을 가리고 감염이 내부에서 관절을 계속 파괴하는 동안 거짓된 호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세균은 여전히 연골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빨리 응급실이나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으세요. 여러분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린 냄새 변화를 포함한 모든 증상을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화농성 관절염의 최종 진단은 관절 천자와 관절액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소 마취하에 몇 분 만에 시행되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액체는 실험실로 보내져 어떤 세균이 감염을 일으키는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사는 이미 항생제를 시작합니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관절 건강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 완전 가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과 언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화농성 관절염의 치료는 적극적이지만 필요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1주에서 2주간 정맥 항생제를 투여한 후 집에서 몇 주간 경구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환자의 직접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관절입니다. 항생제 외에도 감염된 관절은 배액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바늘로 하거나 관절경으로 하거나 더 심한 경우 개방수술로 합니다. 목표는 관절 내부의 모든 고름과 세균을 제거하여 관절이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가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시작되면 완전 회복 가능성은 90%를 넘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제때 치료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전히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파괴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환자는 만성 통증, 운동 제한이 남거나 미래의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한 큰 수술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복 과정도 길고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기 진단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님, 68세 2명의 의사를 본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관절이 3주 동안 아팠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나이 관련 퇴행이라고 하며 소염제를 처방했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이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적응해야 한다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소염제를 계속 처방했고 칼슘제도 추가했습니다. 아무도 더 자세히 검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거의 걸을 수 없었고 아들이 부축해서 들어오셨습니다. 통증이 견딜 수 없었고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물어보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 2주 전에 남편분이 다른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녁에 같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알아차렸다고요. 무시하셨습니다. 새 약을 먹고 있어서 부작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게다가 누가 냄새와 고관절 통증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의사에게 말씀하시기가 부끄러우셨습니다. 긴급히 고관절 자기 공명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미 관절 파괴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당일 입원시키고 초음파 유도해 천자를 했습니다. 고관절은 접근하기 더 어려운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고관절 배액 수술이 필요했고 거의 3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진단 지연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늘 걷기 힘들어 하시고 앞으로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더 자세히 검사했다면 누군가 남편분이 알아차린 냄새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야 합니다.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그 신호에 대해 의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상한 냄새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증상과 결합되면 올바른 진단에 빠진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관절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의 모든 상처를 잘 관리하세요. 비누와 물로 씻고 깨끗하게 덮어두세요. 상처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고름이 나면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피부 세균은 화농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으시면 잘 조절하세요. 높은 혈당은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세요. 셋째, 인공관절이 있으시면 치과 치료 전에 항상 치과 의사와 모든 의사에게 알리세요. 때로는 치과 치료 전에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인공관절에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계시면 감염의 징후에 더욱 주의하세요. 침입자와 싸우는 몸의 능력이 약해져 있으므로
경계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좋지 않은 채취나 관절 부위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는 관절 감염의 조기 신호일 수 있으며 극심한 통증, 눈에 보이는 부종, 발열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둘째, 이 냄새는 관절 내에서 번식하는 세균, 특히 특징적인 냄새의 휘발성 화학 화합물을 생성하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셋째,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인공관절, 피부 상처, 고령인 사람은 화농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관절 불편함과 채취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섯째,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관절을 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지연은 연골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관절 문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때 진단하여 완전히 회복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고 손주들과 산책하러 가고 아침에 공원에서 운동하러 가는 것을요. 너무 오래 끌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긴 사례도 보았습니다. 지금 목발을 짚고 걷는 분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 심지어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 결과와 다른 결과의 차이는 종종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다른 냄새,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이는 통증,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부종,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올바르게 해석되면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동 능력, 독립성, 삶의 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 스스로 돌볼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관절을 잘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정보를 무시하고 채취는 위생 문제일 뿐이라고 계속 생각하며 언젠가 관절 불편함이 있으면 소염제를 먹고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면 지체 없이 의료 도움을 받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의사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본인도 모르게 두 번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알아차리셨고 의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릎을 살렸습니다. 이모님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알아차린 신호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 피할 수 있었던 결과 속에 살고 계십니다. 매일 통증과 제한과 싸우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관절을 잘 돌보세요. 관절은 걷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을 즐기는 기초이며 잘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당뇨병이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에게요.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이 있는 분에게요. 아는 60세 이상 모든 분에게요. 교회 친구분, 등산 모임 친구분, 이웃 어르신께요. 지금 이 정보를 공유하면 누군가의 관절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박 선생님처럼 될 수 있게, 이모님처럼 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세요.